두 주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1945년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지 70년 되는 날입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광복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하겠다는 겁니다. 사흘 연휴를 만들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대통령령에 따라 임시로 공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시 공휴일 의결이 이뤄지면 모든 관공서는 14일 문을 닫습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라 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2005년 에이펙 정상회담 등을 기념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중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론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대기업의 경우 노사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집니다.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이때도 입장 인원은 제한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 인원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국립중앙극장과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 등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 공연과 민간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궁궐과 왕릉도 개방하고 국립고궁박물관도 일일 최대 10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 종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와 방역수칙 의무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쿠팡의 특수고용직 택배기사인 이 남성. 이번 추석 연휴 6일 가운데 5일을 일해야 합니다. 쿠팡의 택배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공휴일과 명절에도 배송 수행률을 지켜야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빼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계약을 체결 자체를 아예 안 해주시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세 사업장이 많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1층에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추석 임시 공휴일에도 문을 엽니다. 저희도 이제 다 안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부 하는 데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분들 때문에 문을 여는 거죠. 직원이 4명인 전기 설비업체에서 일하는 정모 씨.
임시 공휴일은커녕 법정 휴일에도 못 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잡혔을 때도 나는 못 쉬겠지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직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10명 가운데 8명이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이 적용 안 돼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식에 있어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분들은 오히려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특수고용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휴식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겐 넉넉한 한가위는 여전히 요원한 소망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여행업계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말과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처럼 휴일이 하루 더 생기면서 시민들이 하루 이틀 휴가를 더 내면 짧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어디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소비 면에서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음식점 포함 소매 판매액 지수는 16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수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휴일을 하루 늘리면 소비 지출액은 2조 1천억 원 늘고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추가적인 소비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휴가 아닌 만큼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어떤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고물가라든지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수 부진을 반전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 진작 효과를 키우기 위해선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